자, 1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야. 시도하지 않나? 도형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인데 그 도형의 방정식을 어디 안에서? 좌표평면 안에서 생각하는 게 이 단어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도형이 이제 크게 많이 나오진 않고, 도형이 점도 도형이다. 점이 도형인지 알았나? 아니요. 점이 도형이에요. 점, 선, 직선. 선도 도형이잖아요. 나오고, 그 다음에 점 나오고, 직선 나오고, 그 다음 단원이 원 나와요. 동그라미 나와요. 원 나오고 나서 2차 함수까지, 2차 함수도 나와요. 싫지만 어차피 2차 함수 나와요. 이 도형들을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고, 뭐 선대칭, 점대칭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단원이 좌표평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려봐야 돼요. 뭐를 많이 그려봐라? 그러니까 좌표평면을 그려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해줘야 돼요. 외워서 풀면 망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선생님이 항상 매년 강의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외워서 풀면 망하는 단어. 진짜 이해하고 풀어야 돼. 맞죠? 그래서 이해를 하고 딱 이게 풀면 요 단어이 아마 다 들어갈 거고, 다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집합 들어갔어요. 집합과 명제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 범위가 명제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고 집합 앞까지 끊기거나 명제 조금 들어가거나 이렇게 아마 중간에서 끊길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이 뭐가 나와요? 여기서 또 마지막 단원이 3단원이 함수거든요. 함수가 무엇인가?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정의를 뭘로 정해서 집합을 이용해서 정의한다. 그래서 집합을 먼저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합을 이용해서 함수가 무슨 뜻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함수라는 거는 x값이 하나 정해질 때마다 y값이 하나 정해지는 거 펑션 있잖아요. 펑션. 이게 펑션이거든요. 기능을 한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를 도출하면 하나 값만 도출되는 거, 하나당 하나씩만 도출되는 거, 이런 거를 함수라고 하거든요. 하나당 하나씩, 하나당 하나씩. 그럼 하나 눌렀는데 갑자기 바람도 바뀌고 온도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면 이건 고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펑션, 함수 진짜 이렇게 됐거든요. 어근이 그래요. 그래서 펑션이 함수로 바뀐 어근이 그래요. 진짜요. 펑션, 함수 뭐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 다 거짓말인 줄 알아. 미치겠네. 자, 중국에 들어갔는데 중국의 F 발음이 항 이렇게 항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우리 뭐 써요? 한어 쓰잖아요. 이게 다 한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펑션이 함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어근이 그렇다.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함수의 뜻 뭐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시너지로 분수 함수예요. 무슨 함수? 분수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고, 분수 함수인 y는 x분의 1 들어봤나? 반비례 그래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이거 나와요. 이거를 이제 평행이동 시켜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 y는 루트 x 무리식이 나와요. 무리식이 나오는 함수를 무리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기까지 배우면 이제 1년이 끝난다. 그리고 아마 우리는 또 낭낭 18세가 되겠죠. 고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탄탄하게 조금 준비해서 선생님이 따지고 보면 약간 중간고사는 쉽게 나올 거거든요. 또 예상해 보면 항상 그래요. 중간고 한 번 쉽게 한 번 어렵게, 한 번 쉽게 한 번 어렵게. 그래서 한 번 쉽게 나올 때 고득점을 내놔야 돼. 뭔지 알겠지? 고득점을 내놔야 돼. 한 번 어렵게 나올 때 덜 떨어져야 돼요. 점수가. 많이 떨어지면 안 되고 덜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1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중간고사를 완전히 잘 치고, 뭐라고? 중간고사를 완전히 잘 치고 기말 때는 어차피 잘 칠 수 없는 구조니 뭐 조금
점수를 많이 깎이지 않는 선에서 삐뚤건 안에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할 때 이제 기본 교재를 빨리빨리 학습을 하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문제집을 그 한 군데 하되 조금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를 조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가 좋은 게 뭐냐면 제대로 이해하지 않아서는 건들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의 뜻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단원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문제도 조금 섭렵할 수 있게 한번 강의 내용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항상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었어. 항상 계획은 그렇게 잡아. 근데 계속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안 해. 한 번 뒤지고 두 번 뒤지고. 공부를 안 하고 보니까 또 자꾸 나의 목표성을 계속 낮춰야 돼. 얘는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한번 해보자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 두 점 사이 거리 가보겠습니다. 좀 너무 당연한 건데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어떤 이제 A라는 좌표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 좌표를 A라고 하면 A 좌표가 2일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 가로 넣어서. 그 다음에 B라는 좌표가 여기에 4돼 있어요. 맞지? 그럼 B라는 좌표는 이렇게 4 그냥 이렇게 가로에서 하나 수직선상의 좌표는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당연히 뭐에서 못 빼야 돼요? 4에서 2요. 4에서 2를 빼면 되죠. 근데 얘를 순서 무시하고 2에서 4 빼면 뭐만 붙이면 돼요? 절대값만 붙이면 되죠. 두 좌표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순서 무시하고 결론적으로 차이를 절대값 붙이면 얘도 2, 얘도 2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특히 뭐와의 거리? 원점과의 거리는 결론적으로 좌표의 절대값이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A라는 좌표가 마이너스 4라면 선분 OA의 길이는 당연히 얼마다? 4다. 이거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거니까 문제될 게 없겠죠. 자, 그 다음 요거는 알겠어. 그러면 이제 좌표평 현상에서는 어떻게 갈 수 있냐? 잠시만 확대를 좀 시키자. 자, 좌표평 현상에서는 두 점 사이 거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모았어요. 자, 여기에 1, 빰빰빰빰 이 정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요 점은 A고 A라는 좌표가 선생님이 1, 2 이렇게 하나 잡아놨어요. 자, 그 다음에 2, 3 3, 한 5 정도 올라갔고 4 알았어. 자, 3,4 왜 물어봐? 지 알았어 할 거면서. 자, 요게 B라고 생각했을 때 B는 3,4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궁금한 건 얘 A에서 B까지 이 길이가 궁금한 거야. 이 길이가 궁금한 거야. 이 길이가 궁금한데 이 길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배웠죠? 피타고라스. 와, 어떻게 알았어? 천재인데 이 정도면.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실제로 이 길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에서 못 배우면 돼요? 그러면 사실 순서 무시하면 3에서 1 빼서 우리는 절대값 붙이면 되죠. 맞지? 그러면 당연히 양수일 거니까. 얘에서는 뭐에서 못 빼면 돼요? 4에서 2를 빼서 절대값 붙인다고 생각하면 2에서 4 빼도 되겠죠. 순서 무시야. 절대값 붙이는 순간 순서 무시야. 그러면 얘의 길이는 얼마가 나오고 2가 나오고 이 길이는 얼마 나와요? 2가 나오죠.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루트에 얘 제곱 플러스 얘 제곱에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3-1의 전체 제곱. 제곱하면 그냥 풀리거든요. 더하기 얘하고 좌표끼리 4 4-2의 전체 제곱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얘는 루트에 4 더하기 4가 될 거니까 루트 8은 2 루트 2가 나오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2 루트 2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점과 점 사이는 결론적으로 공식이 그래서 이렇게 정해야 돼요. 어떤 두 점이 x1, y1이고 x2, y2일 때 이거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 요 사이의 거리는 결론적으로 이 좌표와 이 좌표의 뺄셈이고 절대값 붙인 거. 얘와 얘 사이의 거리는 y2와 y1을 뺀 이 값이다. 따라서 AB의 길이는 루트에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얘의 전체 제곱. 빼는 순서 상관없어요. 빼기만 하면 돼. 알겠지? 더하기 y2 빼기 y1의 전체 제곱이 바로 AB의 길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문제 될 게 없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그러면 특히 뭐와의 거리?
원점과의 거리야. 그럼 원점과의 거리는 사실 A가 아까 1,2였으니까 이 원점과의 거리는 그냥 이 길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 길이는 그냥 뭐 하면 돼요? 1, 2죠? 맞지? 좌표의 제곱이죠. 뺄 게 없잖아. 얘가 0이 된다고 생각해. 맞지? 0이 된다고 생각하면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이거 OB의 격이에요. 맞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얘는 결론적으로 A의 길이는 그냥 좌표끼리 제곱하면 된다. 이렇게 바로 풀어주시면 돼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점과의 거리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 문제 넘어가서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한번 넘어갑시다. 필수제 1번입니다. 첫 스타트는 쉬워.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이제 어디부터 정신이 없어요? 직선부터 정신이 없으려나 어부터 정신이 없으려나 모르겠네. 자 A와 B, AB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될 때 그러면 얘의 말 뜻은 성분 AB의 길이가 이 루트 5일 때 A 값을 다 구해보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AB의 길이를 우리가 정의하면 되잖아요. 문제될 게 없어요. 루트에 맞죠? 얘와 얘를 그냥 중 빼면 돼요. 빼는 수도 상관없댔어요. 그럼 뭐 3하고 마이너스 1을 빼면 그냥 4죠? 4의 제곱 이렇게 바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는 그냥 아무 때나 빼면 돼요. 빼는 수도 상관없어요. A-2의 전체 제곱이 몇 루트 몇이 돼야 된다? 2루트 5다. 그럼 양변을 제곱해서 풀면 자 선생님 푸는 거 잘 봐요. A제곱 플러스 얘 16이잖아요. 양변 제곱하면 이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맞죠? 제곱. 그러면 A-2의 전체 제곱은 넘어가니까 얼마나? 4죠. 물론 이거 전개해도 되지만 우리 제곱근 알죠? A의 제곱근 할 때 A-2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풀면 되죠. 그렇죠? 따라서 A는 2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두 개 더하면 A는 4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개 빼면 0 하나. 이렇게 두 개 나와요. 선생님 왜 두 개가 나올까요? 얘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잘 봐요. 왜 두 개가 나오냐? 자 봐. 좌표평면상에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개가 나왔단 말은 하나는 A가 A라는 좌표 1번 문제예요. 하나는 3,4가 나왔고 다른 하나는 3,0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걸 좌표평면 사이에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1,2는 한 칸 가고 요렇게 두 칸 올라갔을 거니까 요 점에 찍혀요. 요게 B예요. 자 A라는 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2루트 5가 되는 점은 3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3,A가 되는 점은 3,4인 이거 하나하고 두 칸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가 있다는 뜻. 이 점이 있다는 뜻. 이게 왜 존재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요? 같겠죠. 이렇게 두 개 존재하는 거야.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A가 두 개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 하나 존재하는 거야. 그럼 사실 이거 길이 어때요? 똑같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두 개 존재하는 거야. 그림을 그려가면서 다 해석하면서 왜 두 개 나오지? 이런 의문 좀 좋아요. 이런 거 볼 때 왜 두 개 나오는지 그냥 풀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갑니다. 자, 세 점이 주어져 있죠. 자,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에 대해서 A, B랑 B, C일 때 A 값을 구하시고 이건 직관적으로 가면 되겠죠. 자, 루트 풀어서 바로 이렇게 식을 쓸게요. 그냥 제곱과 제곱도 당연히 같겠지. 그렇게. 그럼 제곱과 제곱이 같으니까 얘와 얘 사이의 거리의 제곱, 즉 주 빼면 됩니다. 얘랑 얘를 빼면 3 빼기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아무 때나 빼는 수도 상관없으니까 굳이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A 하지 말라고. 아무 때나 빼도 된댔어. 그러면 얘랑 얘를 빼면 되잖아. 그러면 A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은 요게 바로 AB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BC의 제곱은 요거 빼면 되는 거니까 4, 16 바로 갈까? 요거 바로 이렇게 빼면 됩니다. 얘는 그냥 A-1의 전체 제곱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1이 되고 얘 정리합시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는 자 16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A제곱 날아가죠. 자, 요거 넘어오니까 6A 되고요. 얘 더하니까 플러스 5고 얘 더하니까 플러스 17이에요. 넘어가면 되겠죠. 넘어가니까 얼마죠? 12 되겠죠? 맞지? 따라서 A는 얼마더라? 2더라.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좌표평면을 그냥 문제 풀 때 그냥 얘는 왜 또 한 개 나오지? 이런 의문 좀 좋아요. 그래서 좌표평면을 그려가면서 점을 찍어가면서 자꾸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문제만 덜렁 풀고 넘어가지 말고 3콤마 하나 둘셋 3콤마 마이너스 2 여기 A 그 다음에 B는 2콤마 일단 B 찍지 말고 6콤마 하나 둘셋 6콤마 1 여기가 C 그 다음에 2콤마니까 2콤마라는 것은 여기에 존재하잖아요. A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건데 길이가 어디 길이 같아요? AB의 길이와 BC의 길이 같은 부분이잖아요. 그럼 한 요 정도 올라와야 되겠죠. 밑에는 봐라.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아진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요렇게 한 요 정도 올라왔을 때 한 요 정도겠네요. 요 정도 올라왔을 때 이게 딱 이등변상이 됩니다. 이등변상. 이 길이와 어떻게 되는 거? 같아지는 지점이죠. 그게 그림만 잘 그려도 2,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잘 모르겠으면 그림만 잘 그려도 뭐라고? 비율 맞게 그림만 잘 그려도 대충 뭐야 이 같은데 이렇게 나와요. 진짜. 그림만 잘 그려. 됐습니까? 자, 집중. 절반 안 됩니다. 절반 안 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필수지 이거.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 위의 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세 가지 표현이 나와요. x축 위의 점이다. 이렇게 한번 필기해놔요. 조건에서 그렇게 준 거야. 점 P가 이렇게 점 P가 x축 위의 점이다. 점 P가 y축 위의 점이다. 점 P가 y는 mx 플러스 n 직선 위의 점이다. 직선 위의 점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이 나와요. 위의 점 자식아.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나왔을 때 조건의 해석은 구체적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뭐냐면 x축 위의 점이니까 a, 0이다 이렇게 잡는 거고요. y축 위의 점이니까 0,a다 이렇게 잡는 거고요. p를 직선 위의 점이니까 a, 직선을 이용해서 대입하면 성립 판단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잡아서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문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점이 주어졌죠. 그래갖고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을 P다. 여기까지 하나 끊어서 읽고요. 그 다음에 y축 위의 점을 Q다. 여기까지 끊어서 하나 읽으세요. 그러면 1번 따로 구하고 2번 따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P라는 좌표를 A, 0 잡으시면 되고요. Q라는 좌표를 0,B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왜? x축 위의 점이니까 y좌표가 항상 0이잖아. y축 위의 점이니까 항상 x좌표가 0이죠. 그 사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얘는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BP의 길이가 같은 지점의 A를 구해줄래? 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맞잖아요? 어떤 두 점이 정점이 딱 찍혀 있어요. 어떻게 찍혀 있냐면 마이너스 1, 얼마? 2 여기 A 그 다음에 4, 1, 2, 3, 4,5 한 요 정도? 비율 맞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P점이 찍혀있어요. 그러면 이 P점은 위의 점이다라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근데 같은 거리에 있으려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모이는 부분 같은 지점이 있겠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는 이 지점이 있겠지. 이 지점의 P값을 구해줄래? 라는 내용이에요. x축 위의 점. 알겠지? 그런 거는 어차피 식으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 거니까. 그럼 요게 솔직히 AB의 길이와 뭐고 PB의 길이는 뭐하다? 같다라는 앞에 내용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식은 이렇게 씁시다.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은 같더라. 이렇게 한번 씁니다. P점이 봐봐요. A, 0으로 잡아놨으니까 그대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사용하는 거예요. 갑니다. 그럼 얘 중 빼고 제곱이니까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얘랑 얘를 빼면 4 제곱하면 4가 되겠죠. 는 자 얘랑 얘를 빼면 A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얘랑 얘를 빼면 5의 제곱이에요. 얼마가 돼? 25가 되겠죠. 집중하고 자 그러면 얘를 풀면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더하기 4는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플러스 25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A제곱은 그냥 날라가요. 이렇게 날라가고 얘가 이렇게 넘어오면 10A가 되겠죠. 10A는 얘 계산은 5잖아요. 얘 계산하면 4씩 1이에요. 얘가 넘어가니까 얼마?
36 나오죠. 따라서 A는 10분의 36 약분하면 5분의 18입니다. 따라서 B의 좌표는 뭐더라? 5분의 18,0이더라.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y축 위의 점이니까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죠. 뭐만 이용하는데 요거는 계산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선분 AQ의 길이와 선분 BQ의 길이의 제곱은 어떻다? 같더라. 자, 이렇게 잡아놓은 거 그대로 또 쓰시면 B가 나오겠죠. 넘어갑니다. 그렇죠? 밑으로 갑시다. 밑으로 가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직선의 위의 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아까 위에서 세 번째 관점이에요. 직선 위의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직선 위의 점이니까 이 P의 좌표를 하나 약속해서 직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아까 그 말이었어. 대입해서 잡아낸다. 조 조건은 위의 점이다.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하나를 X 좌표로 이렇게 미지수로 약속해서 Y 좌표를 이렇게 잡아내시면 됩니다. 문제될 게 없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A의 요 사이의 거리와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고 돼 있잖아. 같다. 그러면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BP의 길이가 같다. 그럼 같으면 제곱도 같을 거 아니야. 이 방정식을 또 풀어내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얘와 얘 사이의 거리니까 AP의 거리는 A-5의 전체 제곱이고요. 얘와 얘 사이의 거리는 2A 플러스 9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와 얘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7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얘하고 이거 빼려야죠. 2를 빼면 얘는 2A 더하기 5의 전체 제곱이 돼요. 요거를 풀면 또 A 제곱은 다 날아가고 A 하나 나와요. 그러면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더하기 4A의 제곱 플러스 36A 플러스 81 선생님 극혐. 맞죠? 민석이 좀 치나? 계산 좀 치나?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 계산할 때 봐봐. 나는 이거 안 쓰거든. 어차피 없어지는 거야. 지금 처음 본다고 내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만 사실 뭐만 계산하냐면 계산을 빨리 하려면 어차피 제곱은 여기서도 봐봐. A제곱 플러스 14A 플러스 49 4A의 제곱 플러스 요 중간에 20A 나오죠? 더하기 25. 그러면 이렇게 계산했을 때 어차피 뭐는 사라져요? 그냥 사라지죠. 맞지? 그냥 사라지는 느낌이니까 원래는 계산할 때 어차피 제곱은 다 날아가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더하기 36A 플러스 82 솔직히 이것만 적지. 여기 계산해서 날아갈 거니까 맞지? 그럼 얘는 14A 플러스 49 더하기 얘는 20A 플러스 25 A 빠졌네요. 자, 그러면 얘는 34A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지? 74는 얘하고 얘 하면 26A 되겠네. 26A 두 개 더하면 106인가? 그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넘어오면 얘는 얼마 되지? 8A가 되나? 8A가 되고 얘가 넘어가면 얼마 되지? 계산 잘한대. 그럼 A는 얼마다? 근데 P의 좌표를 구해냈단 말이야. P의 좌표를 아까 어떻게 정리했어? 이렇게 정리해놨지?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해서? 4를 대입해서 적어놓으시면 돼. 그러면 4, 얼마 나와? 그렇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문제될 게 없죠? 위에 점은 그냥 잡아서 하면 돼요. 알죠? 계산하면 쉬운 거야.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와 모양이라 되어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자, A라는 점이 9,7, B라는 점이 2,3, C라는 점이 8,-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입니까? 자, 우리 1학기 때 물어봅시다, 민성아. 공통수학에서도 어떤 삼각형입니까? 인수분해 단원에서 나왔어요. 그거 할 때 우리 뭐 했어요? 인수분해했죠. 왜 인수분해했어요? 변의 관계를 알라고. 맞지? 변의 관계가 두 개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면 뭐? 직각삼각형. 맞지? 세 변이 다 같으면?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에 대한 우리 루틴은 변의 길이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변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나중에 대수 과목에도 어떤 삼각형이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로 바꾼다? 변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떤 삼각형 문제는. 그러면 변으로 바꿔봅시다. 성분 AB의 길이. 자, 한 명씩 시켜봐야 되겠네. 쪽으로 보는 것 같아서. 자, 우리 하윤이가 한번 해볼까요? 루트에 자, 주 빼고 제곱해서 저한테 불러주면 돼요. 주 빼고 제곱하고? 아우, 49. 좋아. 좋아요. 루트? 도쌤? 당황하지 말고. 자, 강인이가 한번 불러볼까요? 자, 렛츠고. 얼마? 36. 저기? 4니까? 16. 오케이. 루트? 52. 좋았어요. 자, 여기는 니밖에 없다. 하자. 자, C의 길이. 1 1. 좋아. 64 그렇지. 루트? 65 자, 결혼선을 보고 1변하고 1변이 어떻게 나왔어요? 따라서 AB 길이와 뭐가 같은? CA의 길이가 같은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성립하는지도 한번 보고 실제로 다 구한 다음에 문제 될 게 없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거리 제곱의 합의 최소값. 오케이. 자, 요 문제가 또 좀 잘 출제되는 것 같아요. 자, 요 문제는 뭐냐? 앞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는 루틴이 뭐였냐면 Y축 위의 점이다. 민성아, Y축 위의 점이다. 이 P좌표를 어떻게 잡을 수 있어? 그렇지, 0,1. 왜 자신감 있어? 좀 크게 말해줄 수 있잖아. 0,1이요, 선생님. 자신감 있게. 질러란 말이야. 0,1. 0,1이라 잡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즉, AP의 제곱도 표현할 수 있고 선분 BP의 제곱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표현한 식이 몇 차식이 나온다? 2차식. 얘도? 2차식 두 개 더해도? 2차식 그럼 2차식이 뭐? 최소값 그렇지. 자, 최대치수 문제예요. 그래서 얘 문제가 2차 함수의 최대치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죠. 됐죠? 그럼 표현만 하면 되는 거지. 한번 표현해볼까? 자, 요거 잡아놨으니까 자, 요거와의 제곱으로 바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A 제곱이 돼요. 되겠어요? 맞죠? 그 다음 요거 표현하면 얘와 얘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사상 16 플러스 A 마이너스 6의 전체 제곱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라 했으니까 성분 AP의 제곱 플러스 성분 BP의 제곱은 두 개를 더해주면 얘는 바로 혹시 되겠나? 민서가 자, 쌉가는 여기 딱 이 기회를 해줄 수 있잖아. 2A 제곱 선생님이 해줄게. 어려운 거. 그 다음 중간계수는 와 마이너스 12A. 자, 상수항까지 한 방에 가자. 땅땅땅 나오는 빡. 53. 와우! 계산 잘하네. 53. 좋아. 자, 봐봐요. 얘를 표현하니까 얘가 A에 대한 내가 변수로 잡은 거죠. 다시. A에 대한 뭐가 나온다? 2차식이 나온다. 2차식. 그럼 2차식이니까 2차 함수에 뭐? 최소값으로 연결하는 거지. 그럼 이거 완전 띄워서 꽂힐까? 2로. 안 꽂혀도 할 수 있겠나? 그때 꽂히자. 딱 꽂히면 A 제곱 마이너스 6A 뿔구마구 더하기 어디 땅 이렇게 바꾸면 2에 A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 돼. 곱해서 나가야 돼. 그럼 마이너스 18 되는 거 아니야? 저희 지금 얼마지? 53하고 이거 빼면 35. 따라서 인마는 A 값이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그렇지. A 값이 3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그래서 그때의 뭐도 구해라 돼 있어요. 상황도 물은 거야. 그때 상황도. 그래서 A 값이 3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35니까 최소값은 최소값은 35가 맞고 근데 A가 3일 때 이 P점의 좌표를 구해라라고 했거든. 내가 P점이 이렇게 잡았잖아. 그러면 답은 0, 얼마일 때? 3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35를 갖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 되겠습니까?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연결해서 풀어내시면 돼요. 기본기입니다. 알겠죠? 다 필수 예제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도형의 승질의 증명. 쉬워요, 쉬워요. 자, 도형의 성질의 증명은 일단 하는 방법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어디를 원점으로 잡을까? 첫 번째 시너지가 어디를 원점으로 잡고 도형을 좌표 평면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원점을 하나 지정해 놓고 좌표 평면에 이렇게 올리면 돼요. 그 다음이 두 번째 스텝이 뭐냐면 뭐를 이용한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증명할 수 있어요. 어디를 원점으로 잡고 거기를 점마다 좌표를 정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만 사용하면 그냥 증명이 끝난다. 이 뜻이죠. 자, 무슨 소리냐? 그것도 설명 한번 해볼게요. 얘를 뭐 하세요?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증명해야 돼요. 그럼 내가 원점을 어디에 잡을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점은 요 상황에서는 이 중앙을 잡는 게 표현하기가 좋아요. 물론 여기 잡아도 가능은 해요.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근데 식이 여기에 잡으면 좀 깔끔하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얘가 이게 O 됐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이제 잡으면 돼요. 네 마음대로. 좋아하는 알파벳 아무거나. 좋아하는 알파벳 뭐 있어요? A 좋아해. 그럼 요거는 마음대로 움직일 거니까 얘는 좌표 둘 다 모르니까 그냥 A, B 잡으면 돼. 알겠죠? A, B. 얘 하나 잡아야 돼. X축 위의 점이잖아. 그래서 Y 좌표는 확실히 0인데 좋아하는 알파벳 그냥 C 할까요? 잡고. 근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뭐하다? 같다는 이용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C, 0으로 잡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까? C로 가긴 갔는데 왼쪽으로 갔다 해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잡고 내서 자 우리 뭐 증명해래? 얘를 증명해래. 그러면 그냥 뭐냐면 이렇게 증명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위해서 그냥 좌변 따로 우변 따로 표현하면 돼. 좌변 따로 우변 따로 표현해서 얘 표현하고 얘 표현을 했는데 완전히 이 식과 완전히 이 식이 뭐? 똑같이 나오면 성립하는 거 아이가? 식이 똑같이 나오는 거야. 당연히 A, B, C 좌표값을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식이 따로따로 표현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잘 봐요. 자, 좌변부터 먼저 표현해 봅시다. 선분 AB의 제곱 플러스 선분 AC의 제곱은 좌변 표현해 볼게요. 우리 점과 점 사이 다 배웠으니까. 그럼 AB의 길이는 얘와 얘 사이 거리니까 이거와 이거 사이 거리잖아요. 그 다음 그대로 표현하면 A 더하기 C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제곱 되겠어요? 그지? 더하기 얘와 얘 사이 거리잖아. AC의 거리. 그럼 얘와 얘 사이 거리니까 A 마이너스 C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표현만 하면 돼. 문제될 게 없어. 그냥 표현하면 돼. 미시 잡아서. 그래서 이거 이제 표현해서 조금 정리합시다. 정리해주면 A 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 다음에 얘 표현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날라가고 안녕 없어지죠. 그럼 A 제곱이 몇 개야? 민서가? B 제곱이? C 제곱이? 그럼 이쁘게 정리할 수 있죠. 우리 이쁘게 정리해 봅시다. 2배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자, C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좌변 표현해봤으니까 뭐 표현해볼까? 우변도 한번 가봅시다. 자, 우변의 표현은 이거예요. 2배의 선분 AM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선분 BM의 전체의 제곱을 좌표 잡은 걸로 표현해보자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2배의 가로 열고 한번 표현해봅시다. AM의 제곱이에요. 얘와 얘 사이 거리야. 맞지? 그럼 얘는 0,0이잖아. 원점이니까. 0,0과 요거 사이 거리는 그냥 좌표의 제곱을 묻두죠. 그래서 인마가 AN의 제곱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으로 나와. 얘하고 얘 0,0 사이 거리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더하기 BM의 길이. 자, BM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거든. 우리 하윤아, 여기가 맛이니까
이 거리는 얼마인 것 같아? C. 그 C를 뭐 해라? 제곱해라.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되죠. 그런 식으로 될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 자변 표현했으니까 따로 표현해서 표현할 때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지? 우변 표현하니까 어떻게 됐지?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두 식이 어때요? 같음을 보여주면 증명 끝이. 따라서 뭐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그래서 자문 따로, 우변 따로 점과 점 사이 고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어쨌든 좌표 평면 위에 올려서 하면 되십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정리를 실제로 처음 발견한 수학자가 있어요. 요게 특별한 어떤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요게? 그래서 얘 응용 문제가 가끔씩 나오기도 하는데 잘 봐요. 응용 문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뭐 응용 문제 하나 만들면 점 중앙점 딱 찍어서 이게 중선 이런 걸 중선이라고 하죠. 중선인가 하나? 중점에서 내린 선분을 중선이라고 그래요. 알죠?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길이 뭐 하고 싶어? 6? 알았어. 왜 물어? 이거 3 맞지? 그랬을 때 요 길이가 x, 요 길이가 이렇게 줘. 얼마? 7? 알았어. 어쩌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렸을 때 이 x를 구해라 하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사용하면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어떤 뜻이야?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의 몇 배다? 2배다. 이렇게 나와 있어. 봐봐. 얘 양쪽에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의 몇 배다? 2배다. 이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예요. 그럼 얘를 응용해다 쓰면 6의 제곱 플러스 7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의 몇 배다? 2배다. 이렇게 계산하면 x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계산하면. 요게 파포스의 중선 정리의 응용 문제니까 조금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자, 증명할 수 있으면 안 되고 파포스 중선 정리까지는 어쨌든 응용하는 버전까지도 어쨌든 확인 체크 있나? 없네. 연습 문제는 있겠지? 자, 어쨌든 있겠죠. 자, 그래서 좌표 평면에 잘 올려서 뭔가 이 단어는 그래요. 뭔가 해결이 안 되잖아. 뭐라고? 뭔가 해결이 안 되면 이런 도형 문제 같은 거 뭔가 해결이 안 되면 얘를 뭘로 올려라? 좌표 평면을 올려라. 그게 기본 베이스야. 알지? 좌표 평면 올리면 돼. 알지? 자,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 한번 봐요. 썸문의 네 번째 한번 갈 거예요. 자, 일단 정의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내분점의 뜻이 뭐냐? 내분점의 그냥 뜻이 뭐냐면, 자, 우리 또 중학교 수준으로 한번 가르쳐 볼게요. 자, 이 점이 A고, 이 점이 B예요. 이 좌표가 여기가 좌표 한 1 정도 주고요. 요 좌표를 한 6 정도 줄까? 6 정도 주면 여기에 선분의 내부에 있다는 뜻이 내부죠. 선분의 어디 있는 거? 내부. 선분 안에 있는 거. 선분 AB라는 구성 요소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끝이 요 내부에 어떤 점이 있는 걸 무슨 점이란다? 내분점이라고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지금 5등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등분 맞나? 맞나? 다시 찍자. 대충 봐. 자, 이게 5등분이야 정확하게. 5등분이야 했을 때 이 점, 내부에 있는 점이 맞아요. 그러면 이 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점이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몇 대 몇? 1대 4. 그렇지. 그래서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1대 4로 뭐 하는 점? 이게 내분하는 점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디서 스타트한다는 뜻이에요? A에서 1만큼 가고 어디까지 갈 때? B까지 갈 때 4만큼 가는 걸 1대 4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 자, 우리 민성이가 한번 해볼까요? 이 점은 몇 대 몇 같아요? 몇 대 몇? 잘 안 들려. 2대 4. 맞아. 그래서 요 점은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그럼 얘를 B 기준으로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기준으로? 여기 A, B 기준은 A를 먼저 스타트했지만 이 점을 B 기준으로 읽는다면 선분 BA를 뭐라고? 똑같이 읽어보자. 선분 BA를 기준으로 하면 몇 대 몇인 것 같아요? 4대 1로 봐야 돼.
왜? B에서 스타트 했잖아. 여기서. 알겠지? 그래서 B로 기준으로 하면 얘는 B로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B에서 얼마만큼 갔다가 4만큼 갔다가 얼마만큼 가요? 1만큼 가죠. 그래서 얘는 B로 기준하면 B에서 4 되겠다. 그러면 얘와 얘는 같은 소리가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성분 AB를 1대4로 내분하는 점. 그럼 이 점은 AB 기준으로 몇 대 몇인가요? 성분 AB를 몇 칸 갔다가 4칸 갔다가 몇 칸 가는 거? 그래서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나 4대 1로 내분하는 점. 내분점의 뜻은 일단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내분점의 정인데 성분 안에 있는 거잖아. 그걸 어떻게 구할까? 그거 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할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5등분 해놓으니까 구하기 좋죠. 그러면 5등분 해놓으니까 사실 이게 한 칸씩이니까 얘가 2, 얘가 3, 얘가 4, 얘가 5, 얘가 6 맞죠? 이렇게 하니까 쉬운 거지. 사실 분수로 거의 대부분 나와요. 뭘로 나온다고? 분수. 이제 빈수에 직수겠죠.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구하는지 잘 봐. 자, 이 3분 P를 M 대 N으로 뭐 하는 점이라 한다? 내분하는 점이라고 한다. 이제 이해돼요? 여기 M 대 N. 길이 B가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 P를 요게 선분 AB와 PB가 M 대 N일 때 이 점 P는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A에서 시작하죠?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한다. 그러면 이 내분점은 수지선상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얘가 0이 아니잖아요. 어떤 수일 거야, x1이라는 수. 됐어? 자, 여기도 어떤 수일 거야, x2라는 수일 거야. 그랬을 때 이게 맞나 봐봐요. 선생님의 논리가 맞나 봐봐. P점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해야 돼. P점의 좌표는 이렇게 구해야 된다. x1에서 출발했잖아. 맞지? 여기가 x1에서. 그 다음에 뭐의 길이만큼 더하면 돼요? AP의 길이만큼 더해주면 되죠. 맞아요? 여기 점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데 3이라면 여기 3이라면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얼마 나왔다? 4. 그럼 이 좌표는 얼마로 봐야 돼? 7로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 더하기 7로 봐야 되는 거잖아. 그 뜻이거든요. 이게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3 더하기 7로 봐요. 여기 3이면 4만 오른쪽은 이 좌표가 7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구하고 싶다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A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AP의 길이 한번 볼까요? 선생님 만나봐봐.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한 거고 사실 맞는 건데, 자, AP의 길이는 만나봐봐요. 비례배분 배웠죠 우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이거 만나봐봐. 선분 AB의 길이 이 전체 길이 있죠? 네. 전체 길이에 뭐 했어요 지금? M 더하기 N분의 얼마를 차지하고 있다? 4. 아니 이건 내시고 씨. 자, 예시 다죠? 자, 얼마를 차지하고 있다? M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이미 배웠잖아. 바로 앞에서. 맞지? 뭐하고 뭐를 빼면 돼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되죠. 그래서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얘는 x2-x1의 뜻이에요. 거기다가 맞죠? 여기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몇 분의 몇? m 더하기 n분의 m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한번 m 더하기 n분의 분배법칙 써봐. 그또 들어볼게봐. 그래서 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 길이를 여기 대입해 볼 거야. 됐어요? 대입해 보면 P의 좌표는 이렇게 나와요. x1 통분하자고. 그럼 얘 x1 통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아니 말이라고 말해라. 맞아요. 야 쓰지도 않은데 맞아 하면 아. 이게 x1이야. 약분될 거니까. 맞지? 더하기 AP의 길이 저 구한 거 그대로 때려 넣을게요. 됐어요? 자, 이제 실제로 더해봅시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더 하자. 최종 m 플러스 n분의, 자, 요거 풀면 m의 x1 더하기 n의 x1이에요. 그럼 얘랑 얘를 더하면 누가 사라져? 사라진 거 뭐예요? 근데 왜 MX1이에요? 아, 다시 얘를 분배 법칙을 쓸 거야. 그럼 이렇게 곱하면 mx1. 위에서 분배한 게 M의
어느 거? 이거 분배한 거. 아니 둘째 줄. 이거? 아니. 이거? 아니 그 위에. 이거? 아니 그 위에. 이거? 아니요. 이거? 네. 어디? 여기 말하는 거야? 네. 다시 말. AB의 길이는 이렇게 되는 거 있죠? 네. 그 다음에 AB의 길이를 그러니까 AP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AP의 길이를 구하려면 전체 길이의 몇 분의 몇을 차지하고 있다? M 더하기 N분의. 그렇게 적는 거잖아. AP의 길이가. 네. 요거 해달란다. 그래서 요거 AP의 길이 인정? 네. 그러면 AB의 길이는 이거 인정? 네. 그럼 얘 분배법칙 쓰면 분자로 곱해지잖아. 분자에서 이렇게 분배법칙 쓰면 네. 아 이게 M이라는 뜻이지? 그렇구나. 인정. 야 틀린 거 맞네. Sorry. 자 그러면 얘와 얘가 어떻게 되나? 요게 여기 사라지네. 맞지? 그럼 남는 게 이거랑 이게 남네요. 맞아요. 그럼 m의 x2 더하기 n의 x1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그럼 발상은 뭐 크게 없어. 맞지? 그냥 이거 구하는 방법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한 거야 사실. 뭐 전체 길이의 몇 분의 몇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좌표에서 요만큼 더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P의 좌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해보면 이런 거야. 잘 봐. A라는 좌표가 내 맘대로 뭐 한 얼마를 줄까? 2? 알았어. B라는 좌표가 얼마? 5? 좋아. 5 좋아. 몇 대 몇? 3대 4 하자. 몇 대 몇? 3대 4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제 하는 요령이 봐봐. 이 공식 자체를 조금 이해해보면 봐봐. 선분 AB를 아까 몇 대 몇이었어? Mn이었지. 공식을 할 때 얘가 x1의 좌표고 얘가 x2의 좌표였어. 자 구하는 방식을 보니까 M 더하기 N은 그냥 그대로 들어가고 맞나? 곱해지는 게 얘랑 얘가 곱해지고 얘가 곱해지지. 그러니까 크로스로 곱해져.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이렇게 나오면 되거든. 크로스야 크로스. 그러면 얘를 구할 때 P의 내분점 이거 P 좌표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P의 좌표는 뭐 더하기 뭐 3 더하기 4분의 얘가 크로스로 곱하면 돼. 뭐라고? 크로스 알지? 자, 그래. 그럼 3 곱하기 5는 얼마? 4 곱하기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그럼 7분의 얼마 나와? 7분의 20? 맞지? 극형을 나오죠. 맞지? 내분점 구할 수 있어. 크로스로 곱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죠? 그러면 특별하게 요거 이제 내분점 정리돼 있죠? 그러면 특별하게 중점을 구해라. 이거를 중점을 구해라 라고 하면 봐봐. 중점이라는 거는 중앙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럼 중앙에 있는 점은 얘가 x1이고 얘가 뭐일 때? x2일 때 이 중앙에 있는 점은 어떻게 구할까요?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1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내분점 공식을 쓴다면 1 플러스 1분의 선생님이 뭐라고? 크로스라 했단 말이야. 그럼 얘랑 곱하면 얼마? 얘랑 곱하면 얼마야? 따라서 얼마로 나와? 2분의 x1 더하기 뭐?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축구할 때, 이차함수 축구할 때 어떤 두 근이 존재하면 축은 이 두 근에 뭐 했어요? 중앙에 평균이 했잖아. 이거잖아. 평균. 두 좌표의 평균이 항상 중앙에 나와. 이걸 내분점으로 한번 이해 한번 해봤다. 그래서 중점의 좌표는 이렇게 구합니다. 자, 문제 될 게 없죠.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증명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그럼 좌표평면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다. 오케이. 좌표평면은 뭐 이해가 된다. 그러면 좌표평면에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잘 봐. 이렇게 좌표평면에서 어떤 두 점이 존재해요. A라는 점이 x1, y1이고 B라는 점이 x2, y2. 그러면 좌표평면은 이렇게가 성분일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얘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고 싶은 거야. 누가? 그렇지. 교빈이가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물어보자.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있나? 중학교 바야흐로 2학년으로 갑니다. 뭐라고? 바야흐로 2학년. 평행선이에요. 뭐라고? 평행선일 때 짝대기 이렇게 껐어. 내 맘대로 또 이렇게 끈 거야. 얘가 1대2면 얘도 몇 대 몇이에요? 1대1. 그거 인정되죠? 그거 여기서 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n 대 n이면 이거의 x좌표는 요거 그대로 내릴 거 아니야. 이마가 x좌표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평행선이잖아. 그대로 내린 거니까. 맞지? 그러면 얘가 n 대 n이면 얘도 몇 대 몇일까요? 1대1. 그렇지. 얘도 n 대 n이 되는 거야. y좌표도 똑같아요. 자, 요렇게 내리면 이 좌표 관계가 얘가 n 대 n이니까 얘도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n 대 n. n 대 n. 요거 두 개도. 그래서 얘 구하는 방법이 각각 구하면 돼요. x 따로, y 따로 치키. 따로. 그래서 우리 벌써 배웠죠. 뭐 하면 되나? 크로스로 하면 되잖아. 그럼 얘 x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돼? n 더하기 n분의 크로스를 했어요. 뭐라고? 크로스. 그러면 m의 x2 더하기 n의 x1 이게 p의 x좌표가 돼요. y좌표도 크로스를 했어요. 그러면 얘를 구하는 방법은 n 더하기 n분의 크로스. 그럼 n 곱하기 y2 n 곱하기 y1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 좌표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 정리되어 있어요? 두 좌표가 나와 있을 때 얘를 몇 대 몇으로 n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x끼리 따로 y끼리 따로 우리가 아까 증명했던 공식에 대입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그거는 뭐고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그렇다. 그렇죠? 얘가 n 대 n이면 얘도 n 대 n. 이거 중요한 사실이죠. 얘가 n 대 n이면 얘도 n 대 n이니까 x 따로 y 따로 구해주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럼 중점의 좌표도 마찬가지로 x 따로 y 따로 이렇게 중점 구해주시면 돼요. 자,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넘어갑시다. 자, 그거 한번 비율 과정을 일단 생각합시다. 자, 그래서 필수에 치고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A라는 점이 3,1이고 B라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예요.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구해야 돼요? 이렇게 딱 적어요. 선생님 안 하는 거 봐봐. 그래서 2대 3으로 내분하. 선생님 뭐랬지? 크로스. 그렇지. 얘는 얘를 곱하고 얘는 얘를 곱해야 돼. 크로스로. 그러면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2 더하기 3분의 x끼리 따로 나오고 요렇게 곱해봐. 얼마? 오, 좋아. 요렇게 곱해. x 좌표 따로. 잘해. 자, 2 더하기 3분의 y는 y끼리. 예. 자, 그래서 암산하니까 P 좌표 얼마 나옵니까? 와우. 얼마 나옵니까? 오, 잘하네. 따라서 내분점 1, 마이너스 1 나와요. 요거에 따라서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에이, 뭐 공기 내분 보기 선생님 뭐 별것도 없네요. 자, 이렇게 딱 적어놓고 8,6을 딱 적어요. 몇 대 몇? 이번엔 3대 2라고요. C야. 자, 그러면 Q 좌표를 구해보면 3 더하기 2분의 크로스 곱하면 돼요. X끼리 따로, Y끼리 따로. 그럼 빵빵 24 빵빵 3 더하기 2분의 빵빵 따라서 Q 좌표 물가 왜 나와요? 4,2. 오, 그렇죠. 그래서 PQ라는 내분점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공식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되니까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8번 부분까지 하고 가실게요. 자, A, B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A 좌표는 그냥 줬어. 마이너스 4,2고 B라는 좌표는 5,6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줬을 때 얘를 몇 대 몇으로 T 대 MN을 미지수로 준 거예요. 이렇게 T 대 1 마이너스 T로 뭐 하는 점?
내분하는 점이 뭐다? 몇 사분면이 있어라. 그럼 내분하는 점을 내하고 이제 구할 거 아니야? 이거. 네. 그럼 구해가지고 이거 x 좌표도 뭐가 돼야 되고 뭐가 돼야 3, 4분면 위에 있어요? 플러스. 자, 다시 한번. 자,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그럼 여기에 있으려면 x 좌표가 마이너스, y 좌표가 마이너스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직관적인 해석이에요. 알죠?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돼. 문제 될게 하나도 없어. 자, 그대로 합시다. 얘가 n 역할, 얘가 n 역할. 그렇게 해서 크로스로 곱하면 됩니다. x 따로 y 따로. 그러면 t 더하기 1 마이너스 t 분의. 자, 봐봐.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돼? 예. 이쁘게 준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5t. 맞습니까? 얘랑 얘를 곱하면 4t 빼기 4. 그렇지. 잘했어요. 그 다음 얘하고 얘 다음에 이제 분모 1인 거 알겠죠? 자, y끼리 합시다.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6t. 얘랑 얘를 곱하면 빼기 2t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분모는 어차피 뭐 됐을 거니까 얘 사라져서 1 됐을 거고, 맞지? 그럼 분자만 하면 9t 빼기 4 얘는 마이너스 8t 플러스 2가 바로 우리가 구하는 내분점이에요. 됐습니까? 요거에 둘 다 뭐가 돼야 된다? 음수다 하면 되겠죠? 9t 마이너스 음떡 마이너스 8t 더하기 2도 뭐? 음떡. 이거 두 개의 무슨 범위? 공통범위. 그럼 얘 넘어가면 t는 9분의 4가 되고 얘는 넘어가면 t는 뭐보다는 크다? 이렇게 하면 계산되거든요. 1차 연립 부등식 뭐 이렇게 다 배웠으니까 그렇죠. 4분의 1보다는 크고 t는 9분의 4보다는 작다. 공통범위 구해주시면 돼요. 자, 문제 될 거 없죠?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 마지막. 마찬가지로 그냥 내분점을 미지수로 준 거야. 문제 될 게 없지. 자, A라는 점, B라는 점.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하나일 거예요. 그거 완전 익혀놔야 돼요. 알겠죠? 자, 요게 AD를 K 대 2로 내분하는 점이 직선 위에 있을 때 어쩌고저쩌고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A라는 점이 2,3이고 직관적이죠. B라는 점이 마이너스 3,5일 때 얘를 K 대 2로 뭐 하는 점, 내분점 구해줘. 그 내분점을 구했을 때 이 점이 어디 위에 있어요? X 플러스. 그럼 이 점을 어디에 대입하면 여기에 뭐 하면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거 아이가 직관적으로. 맞지? 자, 그러면 끝났죠. 그대로 쓰면 돼요. K 플러스 2분의 크로스예요. 크로스. 딱딱 마 3K. 딱딱 플러스 4. K 플러스 2분의 딱딱 오케이. 똥똥. 됐죠? 그걸 어디다 대입해라? 벌써 정리하지 또. 맞죠? 소리 아닌데. 자, 여기다 대입하면 K 플러스 2분의 5K 플러스 6은 K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K 플러스 4 플러스 U 이렇게 하면 되죠. 양변을 얼마 곱해서? K 플러스 1을 곱하면 1차 방정식 나오죠. K는 못 갈 이유는 없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네 문제까지 한번 익혀오시고 여기 첫 시간이니까 그래 필수에 이제 9번까지만 딱 해와요. 여기까지 23초까지만 딱 해면 돼. 알죠? 마칩시다.